수부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5월 한참 1일부터 15일까지 좀 좋다가 이제 강승부 부러지고 그다음 바로 5배 먹고 저는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주간이랑 물부 이런 거 여러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고 그리고 없는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뭐 비율로 따지든지 아니면 배당 좋게 간다든지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워싱턴하고 미네는 우리가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한 4번 갔었잖아. 그리고 추천도 엄청 많이 해줬었고 방송 꾸준히 듣는 분들은 알 거고 텍사스도 뭐 라이터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 갈 수 있잖아. 그래서 9.9배로 한번 가본 거고 9.9배가 안 되더라도 밑에 것도 괜찮다고 했죠. 왜? 피츠랑 필라랑 붙는데 필라 저렇게 주면은 안 갈 이유가 없잖아. 요새 피츠가 메리트가 1도 없는 팀이잖아. 그죠? 그다음 신시는 승도 쓰고 언더도 쓰고 그런 팀이잖아. 그래서 가볼만 했고 언더보다는 승이 더 좋아서 승을 간 거고 덴버도 기준이 커서 간 건 아니고 아무래도 요번 느바가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이든 접전 뉘앙스가 많았고 덴버가 이제 저배당 받거나 마인을 받았을 때는 이제 필요할 때만 가던 부분들이니까 프렌이 유리했다고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조합을 간 거예요. 나머지 뭐 해외 축구나 이런 조합들은 아예 선택을 안 하고 컴팩트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야. 근데 잘 되고 있어도 추가 조합 때문에 좀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네소타도 갈 거 마행 가가지고 양키스가 1점 차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분석 자체가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합 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뭐 분석보다는 이제 조합에 대한 것들이 평소보다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다고 두 폴 가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 주고 하는데 수익도 안 난다고 뭐 부라칠 필요도 없고 두 폴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진작 빼는 거지. 내가 돈 주고 하는데 썩은 거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자랑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볼티는 형님아 그 배당값을 못했어. 어서 오세요. 그거는 형님아 내가 맞건 안 맞건 제가 얘기를 하던 게 있기 때문에 볼티 가신 거는 1.45는 다른 거 가시지 그랬어요. 그거는 처음 오셔서 그런 거고 제가 그거는 반대 계속 갔었어요 형님들. 새로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혹시 유튜브에서 왔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오픈을 해서 분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구독의 또 장점은 이거보다 먼저 올려준다는 거예요. 방송하기 전에 뭐 7시 9시 할 때는 뭐 먼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느바가 없어요. 오늘 진짜 잘 골라가셔야 돼요. 평소보다는 진짜 그렇다고 당은 또 챙겨가야 돼. 이걸 뭐 저변항해가지고 뭐랑 모아가지고 이렇게 갈 경기는 없습니다. 얼굴 까니까 물음표 뭐예요 형님? 한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얼굴 까니까 그 무슨 말이야 형님? 술 드신 거 아니죠? 저 말 똑바로 좀 해주세요. 형님 술 드신 거 아니죠? 말을 좀 육하 원칙에서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방장님 이거 언제 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술 못 까고 내일 볼티 뭐 볼티 형님 볼티 한번 맞아 볼래요 형님. 말 좀 똑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시하고 피츠다. 피츠는 형님들아 지금 개막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되잖아. 지금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나마 내세우는 게 뭐예요? 켈러하고 스킨스잖아. 근데 걔네들 받았을 때 똥배도 받아요 심지어. 그냥 갈 건덕지가 1도 없어요. 이거는 승 갈 거냐 마인승 갈 거냐 저득점 갈 거냐 골라 잡는 거잖아. 왜? 최근에 우리가 콜로 언더하고 신시 언더도 꽤 많이 썼었잖아. 왜? 지금 이 신시라는 경기뿐만 아니고 보통은 메이저리그에 9.5를 받으면 대부분은 한 80% 90%는 그렇게 받을 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야구도 그렇고 그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왜 이렇게 좋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말했죠. 그런 경기들을 역으로 언더를 쓰면서 쓸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접근을 해서 그게 대해서는 나쁜 꾸미야님 결과는 추천 없었던 감사합니다. 부분들이고 오늘도 켈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켈러가 나오면 더 언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결국 점수를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피츠는 이번 시즌 오바도 못해요. 피츠 때문에 언더 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강점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 요번이 왜? 작년 같은 경우는 피츠 역배도 쓰고 비슷한 팀끼리 붙으면
역배도 보고 쓱도 쓰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지금 피처 콜로 화이트삭스는 그냥 경기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해요. 그럼 계속 가줘야죠, 형님들아. 그리고 신시 피할 때도 그때 뭐 똥배 이길 때도 있었죠. 뭐 다져서 그냥 매치 쭉 밑으로 5경기는 마인 가면 된다. 저배당 받으면 되는데 신시는 반대편도 못 가기 때문에 그냥 9.5 저득점만 써놨단 말이지. 맞죠? 만약에 신시내티가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저득점 양상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지난주나 최근래 경기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피츠가 오버도 못 해주는 그런 팀이 되었다. 그리고 간혹 터지는 거는 뽀록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 메리트가 없는 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황 따라서는 만승도 갈 수 있지만 오늘도 신시를 썼죠. 아까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쓰임새 쓰면은 신시도 잘 쓰기 좋은 팀이다. 최근래 중에서 신시도 많이 써가지고 결과가 좋았죠. 당도 좋은 편이고 저배낭 많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강팀은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미하고 C컵이다. 카브레라 1승은 뭐 해야 하는 거고요. 한다고 해서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컵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이트삭스를 뭐 장난질도 없고 그냥 마인 할까 하고 3마인 이상 4마인 이상 패고 왔거든요. 장난질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28승 19패 해가지고 쭉 나가고 있는데 조금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선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타격점하고 홈 승률하고 원정 승률하고 꾸준한 편이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이 저배당을 받았을 때는 샌디도 그랬고 컵스도 좀 피한 경향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마이미도 다득점 경향을 좀 잘하는 것에 비해서는 승 비율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죠. 18승 27패고 전에 이제 홈원정에 대한 예의를 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지 뭐 홈원정 때문에 원정이 어떻게 이런 깨깨먹으신 분석을 안 하거든요. 그냥 참고할 정도인데 그러기에는 득점도 나오고 선수들도 성장하는 비해서 이 원정 경기 성적이 너무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분위기를 탈 수 없는 중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투수든 타자든 분위기를 끊어주고 리드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보니까 경기는 잘해놓고 마이미 역배를 우리가 많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에는 마이미라는 팀이 투수도 하고 TBD 풀펜데이도 하고 그런 팀인데 지금은 그런 거조차도 기대가 안 되고 온리 타격점으로 가져가서 그런 부분으로 비벼가지고 뭐 상위권 팀들하고도 경쟁력을 하고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마무리해서 승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거는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18승 27패 할 정도의 경기는 아니란 말이야. 아예 저득점 경기가 나오고 그런 팀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근데 H님 그게 추천 아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네임돼 있는 선수들이 마임이 없잖아. 뭐야 분위기가 처지겠죠.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점수대가 발현이 안 되는 구간들이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5월달 이제 1일부터 19일까지 포함했을 때, 왜? 멤버도 빅네임들은 아니야. 그냥 얘도 터지고 쟤도 터지고 성장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데 투수가 왜냐면 야구를 가려면 수비 때문에 이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투타임 밸런스가 맞아서 승리할 때도 있을 거고 투수가 좀 더 끌어서 가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불펜이 잘해서 이기는 경우 접전인 경우인데 근데 마이미는 그런 게 안 먹히다 보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 내는데 오히려 저득점 내는 팀한테 진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경기를 왜 그런 경기들은 편하게 승리를 가져가야 되잖아. 마이미가 그 팀보다는 평균적으로 득점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기를 이제 못 잡으니까 좀처럼 분위기를 못하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네임대에서 베테랑급이 마이미 투수든 타자가 많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컵스를 안 갈 이유는 없다는 거야. 다만 이제 저배당의 컵스는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지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샌디나 컵스나 이런 팀들은 알겠죠. 그래서 승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역으로 저득점도 볼 수 있다. 당연 화이트삭스는 전력이 아예 구성이 안 된 팀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 경기 때까지도 나온 건 맞지만 저기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미 현 상태 그리고 컵스도 샌디처럼 언제든지 이거 마인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뭐 똥줄 경기를 흘러가다든지 그건 투수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조심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다음 보선하고 매치입니다.
센가, 그다음 이마나가, 뭐 이런 투수들이 있죠. 부침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서 스가노도 볼트에서 스가노가 제일 잘한다 했죠. 실제로 볼트 스가노 나왔을 때 승하고 그 뒤로 또 뭐 계속 거의 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잖아. 왜? 센가는 파워 피처로 보기 힘들잖아. 이마나가라든지 센가라든지 나이 많은 스가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재구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나. 그리고 이 도빈스라는 선수가 경험을 계속 먹어가고 있지만 매치가 그래도 이 타격점이 선수들을 봤을 때 네임드 이 타자들을 여러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말이지.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보스는 잘하고 있는 거는 오바도 많이 하고 오바하는 게 승까지 이어지고 요까지는 딱 좋아요. 근데 다시 5월 승률에서 깨졌어요. 맞죠? 보선 갈 때는 뭐 약한 팀들 할 때는 마인까지도 보고 그런 팀이지만 우리가 즐겨 강팀 대 강팀 아니 비슷한 팀 붙었을 때 보선을 즐겨 쓰는 팀은 아닙니다. 오바 쪽으로 더 가가지고 치는 팀이지. 센가 이 유령 포크볼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1.22대야. 물론 우리가 소뱅 때는 1.22 하면 이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손도 갖다 못 대니까. 근데 이 메이저리그가 특히 소포머잖아. 작년에 신인이고. 맞죠? 그래서 뭐 그래도 애까 해가지고 대진운도 좋았고 지가 어느 정도 잘한 것도 있었잖아. 그리고 매츠란 팀 자체가 이기면 마인까지 해주니까 지원력도 언제든지 초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이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센가 입장에서는 좋은 팀인 거죠. 지가 이 커리어를 쌓는다고 봤을 때는 맞죠. 그래서 오히려 뭐 볼티도 스가노가 저기 메이저리그 선수들보다 가장 괜찮고 그 볼티 있는 선수들보다 매츠도 센가도 밀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 그러면 매치 가야지. 그리고 저득점도 볼 수 있는 거고. 왜? 9.5는 오버예요. 왜? 센가가 아예 답이 없어요. 근데 1점대 지금 이거는 매치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냥 이제 자신감이 붙고 1년은 그렇게 저렇게 잘 버텨서 보냈으니까 엄청 뛰어났던 건 아니야. 보통 뭐 자기 역할은 했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센가나 이만하고 이런 투수들에 야 잘해봤자 1년 하겠지. 그것도 1년 잘해준다는 보장이지. 복귀를 할 거야 안 먹힐 거야 했는데 둘 다 지금 2년째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야. 맞죠? 약간 팀이 도와줘서 어거지로 이겨서 뭐 승을 쌓는 요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치 승에 또 9.5는 과하다. 왜? 센가의 피칭은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알겠지? 그리고 보선도 5할 승률에서 또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기 마이애미처럼 잡아줄 선수가 없다. 특히 투수에서 잡아줄 투수들이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가 좀 심하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템파가 이기면 언더고 휴지가 이기면 다득점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템파는 지금 다저스산 페비엇이 나왔고요. 휴스턴은 고든이라는 투수 나왔어요. 고든은 지금 올해 잘 안 나왔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여기다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템파는 실제로 다득점 컬러는 아닙니다. 저득점이거나 그냥 노멀한 수준이고요. 작살낸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는 브래들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휴지도 좀처럼 흐름을 못 하고 있어요. 하면은 말승하는 팀이긴 한데, 뭐 텍사스 경기 때도 마찬가지고, 템파베이는 없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기면 점수 낼 구간에서는 난 선수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거든. 템파 타자들 자체가 있는 거 대비했을 때 효율이 좋은 팀이 템파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타자에서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긴 큰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동성이 큰 팀보다는 생각보다 선전을 해주고 기대가 없었던 일관성을 보여준다. 왜냐면 템파는 그냥 꼴찌 정도 생각을 했어요. 구장 이슈도 있고 그 탁구장에서 선수들도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장이 작잖아요, 형님아. 조지 M 그 구장 자체가. 근데 이제 뭐 투수의 지표도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탁구장이 대비했을 때 점수가 내 생각보다는 덜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스턴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할 때 고든이란 투수가 나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로테이션에 드는 선수하고 안 들었다가 들어온 선수하고 그것도 아는 선수하고 갑자기 들어온 선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템파 쪽으로 보고 템파는 마인 갈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저배당 받아도 그냥 일반승만 가면 되고 일반승만 배당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템파 승에다가 이것도 8.5에 언더도 봐도 되는데 9.5 정도 주면은 요새 9.5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덜 했죠. 실제로 제가 저득점을 좀 많이 잡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도 괜찮다. 뭐 휴스턴 이기면 그러니까 언더와 저기 뭐야 승패보다는 저득점이 낫다. 휴스턴 이겨도 저득점 보죠. 왜냐면 템파가 이제 묶여가지고 이런 투수한테도 전다는 거죠. 그런 부분 많기는 많거든. 이거는 승패보다는 저배당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화이트삭스하고 시애틀 이제 사고 칠까 안 칠까 승만 할까 아니면은 또 점수 졸라 잘 내다가 오늘도 내 것만 낼까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화이트삭스 그러기에는 컵스도 상당히 더러운 팀에 속하는데 그 경기에 점수를 무지막지하게 줬죠. 근데 여기만 준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승의 만승에 대해서 항상 불안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가지는 말고 언어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근데 이 경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느냐? 왜냐면은 저기 지난 경기 화이트삭스 받았을 때 11.5에 10.5에 8.5 받았잖아. 너무 타격전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승리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스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화이트삭스도 컵스전에 점수를 냈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고 시애틀도 최근에 많이 낸 거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거 오버가면 되겠네요. 화이트삭스 투수들은 쓰레기고 시애틀 마인에도 오버가고 시애틀 마인 그런 거는 좀 알겠으니까 오버를 가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나는 화이트삭스가 시애틀 5점 6점 내도 0.1점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웬만한 투수들은 지금 화이트삭스 타선 보면은 컵스는 시애틀보단 투수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저득점만 보고 여기서 승패를 안 가져가는 거야. 지금 피해갈 거 다 피해가고 있거든. 물론 뭐 상관이 없고 뭐 샌디도 다 하고 뭐 컵스도 다 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굳이 뭐 시애틀에 똥배해가지고 1마 2마까지는 어차피 갈 분들은 갈 거니까 왜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어느 쪽에 있는 팀이 원정 경기잖아. 근데 저는 그냥 저득점 볼 것 같아요. 그만큼 화이트삭스가 이 타격점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컵스 그 경기는 이미 10점 넘어가고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한 3점, 4점 나올 수 있죠. 부담이 없으니까. 그 점수를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점이 넘어가서 가비 타임이 나온 건데. 그지? 그다음 미러키하고 볼티. 이건 고민이 많았는데 여전히 뭐 투수 힘을 가져가는 건 없고요. 끊을 수 있는 팀이 저는 이 팀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오늘 뭐 갔어요? 반대 갔잖아. 워싱턴 역배 갔고요. 5월 18일에도 워싱턴 옆에 갔어요. 근데 오늘 끊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프리스터라는 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러키 자체도 지금 빵점이 너무 많아요. 미네한테 질 수는 있는 뭐라고요? 되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형님. 후원하신 분도 감사합니다. 미러키도 졸라 못하긴 해요. 빵점에 투수 강점 없고 추리하고 이런 애들 있긴 있지만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고민을 했어. 이거를 이제 조합까지 가냐. 맞죠? 워싱턴 역배 나왔죠. 난 제일 중요했던 게 어제 역배 미네 역배 워싱턴 역배 그 중에서 볼트 1.45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 연패 끊어야 되는 관점에서 가지 말라 했잖아. 왜? 배당이 후지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맞잖아. 배당 큰 거가 그게 분석이야. 대충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분명히 딩크레머가 미러키한테 좋은 부분들도 보여준 것도 있고 미러키도 최근에 빵점 나와가지고 이 치바같이 미너소타한테 아무것도 손 못 벌리고 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전도 0점이 많아.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깨트려 볼 수 있는 존재이긴 해. 그래서 볼트 역배를 그동안에 안 가고 뭐 보도 안 하고 쓸 거 있으면 쓰고 근데 뭐 거의 쓴 적이 없죠. 그리고 볼티가 언더 나와서는 이제 승리 안 되는 거는 요번 시즌 안 되잖아요. 작년에 이제 웰스도 있고 브래디시도 있고 딩크레모도 잘해주고 뭐 다른 선수도 뭐 쓰면 되고 그냥 잘 됐거든. 깁슨도 있었잖아. 볼티보이에 깁슨도 있었잖아.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고 온리 타격 가지고 상황적인 거 하고 분위기 타야 되고 요런 약간 제수발이 같은 느낌으로 애틀 같은 느낌이잖아. 경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왜 야구라는 게 어떻게 타격 가지고만 풀어가냐. 투수 풀고 투타 밸런스하고 수비도움 받아서 이길 수도 있고 불펜 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작전을 잘해서 이길 수도 있잖아. 근데 볼티는 그런 것도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미러키가 해볼 만한 상대인 건 맞긴 하다.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상대기는 하다. 그리고 투수도 프리스터다.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하죠. 그리고 미네하고 클블 이 경기는 만약 미네 찍을 것 같아? 안 찍을 것 같아? 안 찍을 이유가 없어요. 한번 4대가 아니고 초보미길님 별풍선 안 100개 찍을 이유가 감사합니다. 없잖아. 왜? 화끈하게 마인도 적중 해. 싸미로 싸. 취소돼서 다음 경기 때 바로 미네 가고 추천도 2번을 해. 초보미길님 추천 오버는 감사합니다. 오버가 아니고 미네소타에서 가장 잘 던지고 올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얘네 둘이는 약간 1위 2 둘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1위 아니면 2등 하잖아. 그 지금 다시 미네 2등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항상 접전이야. 맞죠? 물론 마에는 못 가겠지만. 맞죠? 이거는 미네 가야지. 우리가 미네를 가고 찍은 것도 있고 좀 강조 포인트로 뒀는데 그럼 여러분이 경기를 봤으면 물론 클불이 아무리 잘한다도 미네를 못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거기다 그 미네에서 가장 좋은 투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죠? 용말까지도 가 마인도 가고 그하고 6배에서 양키스 안 돼갖고 된 건데 추천도 한 2번 정도 했는데 다음에 또 갈게 오늘 또 갈게 그랬잖아. 물론 클블은 아무리 잘해도 미네 임팩트가 큰 거지. 잘 먹어줘서도 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아까도 뭐야 볼티모어 해가지고 그렇게 또 빵점 만들고 1점 만들어서 또 승리했다 않카나. 그지? 그러니까 투수 차이도 있고 투수 누구냐 하면은 클리블랜드 앨런이 나오잖아. 그지? 맞죠? 텍사스 또 가지 말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뭐 납득이 되실 거예요. 방송을 저번 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은. 그다음 세인트하고 디트. 이거는 일단 저득점 볼 거예요. 다득점 볼 기미는 좀 없고 당연히 아까 뭐 투수 누구 소니 그레이는 뭐 싸이 영상도 했던 투수로서 뭐 그렇게 기복도 크게 없고 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쿠바라고 그다음 마이즈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고 잘해봐야 이번 시즌 한 시즌 잘하는 거잖아. 맞잖아. 디트도 약간 하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면면을 따지면 좀 아쉬워요. 왜 1등을 하고 있는 팀이니까. 그죠? 약간 하나 같은 느낌이야. 졸라게 계속 못하다가 아니 뭐 스쿠바리는 원래 잘했고 근데 몇몇 살피면 야 근데 1위 팀이면 아무리 뭐 저 리그라고 하더라도 좀 뭐 3할 타자도 있어야 되고 이름 몇 뚝뚝뚝뚝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처럼 뭐 미구엘 카브레라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긴 하죠. 일단 투수에서는 누가 나오든 일단 뭐 스쿠바라고 걔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우위를 가져가는 건 사실이고 세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득점을 무지막지하게 켄자 필라 이런 팀들 붙으면서 아예 잽도 못하게 그러니까 저득점 경기도 잘했고 그 다음 다득점 경기는 그냥 잡아 패서 필라가 7점에서 따라오는 경기도 있었는데 분위기상 뭐 정말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디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카드나 아직 1년이 안 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스쿠발 마이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 잘해주는 선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약간 세이브 잘하는 거, 워싱턴 잘하는 거, 약간 요런 느낌 드는 거죠. 손이 잘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세인트 승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너바는 소니 그레이 피칭이 디트 타선을 잡아보기 딱 좋다. 사인 영상까지도 했던 투수기 때문에 크게 뭐 양키스에 있든 뭐 오클랜드에 있든 그 다음에 지금 뭐 세인트에 있든 자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선수인 거는 맞다. 나이를 먹어가긴 먹어가지만은 알겠죠. 아직까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투수고 디트도 이제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베테랑급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장기전이니까 국야도 경기 많지만 메이저리그도 막 7연전하고 6연전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겨내야죠. 하나도 마찬가지고 디트도 마찬가지고 요번 시즌에 성적 잘 내고 있는 팀들 있죠. 국야든 1야든 한국이든 그런 부분에서는 부침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 디트가 뭐 플레이오프에 자주 올라가는 팀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디트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투수가 물음표거나 미정시거나 불펜데에 갔을 때는 소니 그레이 나오면은 일단 세인트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세인트라든지 필라 이런 팀들은 분명히 다크호스고 뭐 플레이오프는 가는 팀이고 좀비 같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 세인트 루이스 가을 좀비라 하잖아. 약간 두산 같은 느낌 아니야. 맞죠? 결국은 다 할 거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연승 탈 때 연승 타서 승리 올려놓고
그러니까 세인트가 좀 더 낫다 봅니다. 물론 뭐 디트도 이번 시즌에 상대 잘해서 뭐 마인승도 가고 좋은 배당 받아도 마인승 건드리고 그렇게 하긴 했지. 그래서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콜로랑 필라는 그냥 1마일까지 가느냐 2마일까지 가느냐 저득점까지 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콜로는 당연히 갈 이유가 없고 감독 잘리고도 뭐 변동이 있겠어요. 선수들이 못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 프리랜드라든지 마르케즈라는 선발 자체가 지금 몇 년째 변동이 없는 거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뭐 아무 카드라도 긁어보는 게 낫겠죠. 아니면 신인으로 아예 그냥 프리랜드 이런 데다 다 내리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필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인트랑 더불어 가지고 뭐 오늘도 갔었죠. 뭐 대도 안 됐는데 맞죠. 피치가 무슨 1.69를 받냐. 물론 막히긴 했는데 결국 이기게 돼 있고 이길 팀들 다 피치 다 잡고 영마인 나오고 마인이었으면 마인 해버리고 맞죠. 세인트한테 한 번 진 거 빼고는 경기력이 뭐 나쁜 게 없었고 콜로는 12대 14 그 5월 18일 경기 어제 경기 그거 빼고는 싹 다 졌습니다. 애리조나 오늘 1점 냈는데 1대0을 졌어요. 이 팀을 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마 2마 갖고 장난칠 것 같으면 뭐 가는 게 맞아요? 저득점 가는 게 맞겠죠. 왜? 점수 안 내갖고 지는 경우가 필라가 대부분이지 뭐 내갖고 해가지고 지는 경우는 질 수도 있지만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건 뭐야? 1마 갈 거냐 2마 갈 거냐 언더 갈 거냐 패스 갈 거냐 여기서 갈 수 있는 거지. 요거를 그냥 넘어간다? 그거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1마가 최소고 1만승 가려고 우리가 먹고 아는 건 아니니까. 맞죠? 근데 핸디가 좀 꼬롬하다. 근데 필라도 뭐 그런 부분이 뭐 지금은 없어요. 혹여나 그런 부분 생각 드는 분들은 저도 좀 하는 게 맞는 거죠. 필라의 폭발적인 부분들, 화끈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이제 오늘처럼 1대0으로 이긴다든지 뭐 그런 경기가 나오겠죠. 좀 1대0은 좀 심하긴 했어. 왜? 잡아패야 되는 팀인데 무조건 마인까지 됐어. 오늘 역배 받았었지. 그래서 좋아가지고 필라하고 역배하고 신시하고 뭐야 덴버 프렌 이렇게 갔었잖아. 그래갖고 5.5배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그다음 샘프하고 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샘프의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로빈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적하고 가장 좋은 물론 부빅도 좋기는 좋아. 그래서 어느 번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두 팀 선수들의 피칭은 인정해줘야 되고 뭐 폰세도 여러 번 꺾여야 된다 못해야 된다 하는데 야 계속 잘하면 언더 가야지. 맞지? 좀 폰세가 한 번도 안 꺾이긴 하잖아. 로빈 레이도 마찬가지잖아. 특히 로빈 레이는 물부다 얘가. 그러면은 이제 뭐 털릴 때 됐다 이런 거 자체가 문제죠. 잘하고 있으면 잘해가 안 쓰, 그지? 아홉 쓰고 뭐 못할 때가 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잖아. 거기다 부비까지도 지금 피칭이 가면 갈수록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샘프승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뭐 켄자 잘하고 애슬레틱 다득점 잘한다고 해서 멤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음, 캔자스 이런 팀들은 꼭 어떻게 돼요? 항상 연장전 가서 지잖아. 1점 차 승부에 갔을 때 치고 연장 역전 시켰어. 근데 뭐야 샘프나 에트리나 이런 팀 우리가 기대한 이유가 뭐야? 항상 동점 어떻게든 만들어내. 그리고 이제 연장 싸움 하다가 결국은 지는 비율보다 이기는 비율 월등하게 높으니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배당이 꾸진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분석하다 보면은 그냥 배당 좋게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 볼티도 이기고 있는데 뭐 지금 볼티는 아니긴 하지만 볼티 우리 잘 쓰잖아. 역도 쓰고 볼티는 항상 배당이 좋은 편이거든. 샘프도 항상 배당이 좋은 편이야. 생각보다 그래도 하는 팀 중에서 많이 좋은 편이야. 그럼 그냥 가면 돼. 배당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잘 주지? 근데 물부는 우리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배팅도 해보고 분석도 들어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그렇게 줄 때도 많잖아. 오히려 여기라든지 2배 준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분석이 아니죠. 괜찮고 문제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 그래도 캔자시티 가야 돼. 아무리 캔자시티 부빅 좋은 거 뭐 생각보다 잘 이긴다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줘도 그리고 26승 22패 한다 해도 강팀 차고 4배로 차이는 있으니까 비비고 마지막 경기 때 항상 마지막 때 이기는 팀이 이겨버리잖아요. 그게 비율이 한 70% 되잖아요. 맞잖아. 그럼 배당 주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고민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 경기들 있잖아. 배당 좋게 주는데 가야 되냐?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될 거면 어느 갈 거 있는지 보고 아니면 딴 게 더 좋은 거 있으면 딴 거를 조합에 넣어버리고 맞죠? 오늘 뭐 배당 낮게 가가지고 묵으면은 맛도 없어요 이거는. 애슬레틱하고 에인절스 소리하고 나오긴 한데 애슬레틱이 좀 더 낫긴 합니다. 그건 득점 때문입니다. 물론 에인절스가 다저스 상대로 6대4도 하고 9대11도 하고 6대2도 하긴 했지만 그 팀을 형님들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는 팀이야. 멤버를 봐라. 트라우세, 드루리에, 응? 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타자,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야. 다저스 에인절스도 신기하긴 해. 에인절스가 월등하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거는 내일 LG랑 롯데도 있지만은 한신하고 요미를 제외하고는 좀 특이하게는 특히 못하는 팀이 희한하게 점수가 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에인절스를 부지성 오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나는 단지 그냥 그런 거에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야. 왜? 평소의 경기는 그런 경기들이 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에인절스란 팀 자체가 맞잖아요. 그 전에는 뭐 센지한테 5대1 하고 뭐 거의 마인 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물론 뭐 그거를 좀 체크를 해서 좀 눈여겨볼 수도 있지만 그냥 라이벌리의 특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득점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애슬레틱이 훨씬 나은 거는 사실이다. 뭐 진 거는 진 거지만은 그지? 그래서 이 졸전 더비를 방장님 안 쓰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투수력과 불펜과 그다음에 이제 작전 성능 왜냐면 족밥 대 족밥 리그니까 이거는 그래도 애슬레틱이 좀 나은 부분들이 더 높다. 특히 다득점이나 득점 칠 때 치는 부분에서는 소리아노도 에인절스에서 가장 좋은 카드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나마 소리아노라고 하는 거고 에슬렉트도 그나마 스프링스하고 세미리노라고 말하는 거지. 다른 팀에 비교를 했을 때는 웃을 일이죠. 1선발인데, 그지? 아니면 오히려 저득점이다. 왜? 에인절스가 그런 경기들 잡아. 그럼 에인절스가 다저스한테 했으니까 에인절스를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멤버 상에 이 타격점이 딱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 오히려 애슬레틱의 젊은 선수들이 더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득점하고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 팀 가리지 않고 9.5에 언더 가는 것들을 좀 재미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다. 뭐 9.5까지 줄 경기들은 많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다저스하고 에리 승패는 이제 또 쓰레기 투수들 나왔죠. 뭐 넥, 곤솔린 뭐 이런 거 선택 안 하고 싶고 어쨌든 세 번이나 진 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식삼공육육님 추천 판 감사합니다. 나온다고 해서 애리조나 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오버로만 접근을 하고 승패는 또 개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 왜? 에리도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1점 냈다가 뭐 12점 냈다가 8점 냈다가 갑자기 0점 냈다가 요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최근래 경기들은 좀 좋긴 해. 다저스는 찍을 필요가 없다고 봐. 지금 다저스의 투수 나온 투수 중에서는 제일 별로인 카드긴 하니까. 그럼 뭐야? 타격점으로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지금 에인절스 경기를 봤을 때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해줬어요. 그리고 에리의 이 팟이라는 선수는 옛날에 그 애리조나가 텍사스하고 이제 월드 시리즈 갔을 때 그 모습은 지금 나와주고는 있어요. 9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저스 홈에서 언더 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에리는 어찌됐든 여전히 변동성이 많고 그런 컬러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이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렇진 않아서 어느 정도의 평균성을 가지고 경기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높낮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어쨌든 다저스도 에인절스한테 세 번 졌으니까 분위기상 빡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의문의 투수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 경기가 됐나 졸라 중요한 경기는 아닙니다. 시간대도 마지막 경기 때고 그래서 저는 굳이 안 가져가는데 갈 거면은 오버를 가든 언더를 가든 승패가 똑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까지는 보지만 배팅엔 애리조나가 역배나 싱글 때 배당 메리트가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승패는 안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좋은 배당들을 해가지고 세포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오늘 졸라 묻기 어려운 약간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프로니까. 그래서 뭐 가져갈 거는 뭐 가져가고 우리가 뭐 주로 갔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시나 언더나 그다음에 뭐 미네나 뭐 오늘 볼트 연패 끊는 거 뭐 이런 것들 가고 이제 딱지를 조금만 잘 붙이면은 메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라 같은 경우 이제 잘 고르는 느낌이고 이제 1마 가느냐 2마 가느냐 저득점 갈 거냐 아니면 패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고 아니면 뭐 샘프나 뭐 그 뭐야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애슬레틱이나 이런 거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최소한 두 폴에 3점 후반대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메리트 있다. 그리고 9.5 언더 쓸 거 있으면 또 써야 된다. 그러니까 대각 어떤 거 가져갈지 윤곽 나오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면. 오케이.
그리고 컵스하고 이제 샌디하고 이런 팀들 이제 조심하라고는 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경기들 다 마이너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마이애미도 투수든 타자든 이제 경기를 끝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승을 잘 못하고 있다. 점수를 많이 낸 거에 비해서. 그럼 계속 흐름을 탈 수가 없잖아. 그럼 뭐야 분명히 꺾이는 구간들이 존재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야. 그죠? 신시는 승도 갈 수 있고 저득점도 갈 수 있고 그거는 피츠 때문이지. 뭐 신시 투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축구는 굳이 뭐 저 리버풀하고 저 가져갈 필요는 없지. 맞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원래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치고 갈 그럴 경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7시인데 하고 또 챙겨 보시고 내일 또 뭐 간보아 나오나 롯데 LG하고 재밌는 거 많을 건데 또 준비 잘 해오겠습니다. 알겠지? 갈 거는 가고 안 갈 거는 안 가고 노릴 건 노리고 배당은 맨날 후지게 가봤자 어차피 답이 없어요. 맞죠? 특히 한 메이저리그는 한 4에서 5, 6 가져야 돼. 메이저리그 300하고 동그라미 치고 있으면은 니나 말무로 하세요 그냥. 알겠죠? 돈 안 되는 거 알잖아 힘들아. 경기 많고 이러면은 더 해갖고 뻥가물 생각을 해야지. 연승 타면 더 가지고 생각. 연패 탔으면 빨리 해가지고 당 한 개씩은 건져서 최소 2개 해갖고 빨리 메꾸고 그다음 수익까지 가고 이렇게 가야지. 생각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서 뭐 씹 해가지고 또 뭐 신시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갖고 S급이라고 앉아쓴기야. 아유 깝깝하다. 언제까지 그럴래? 지금 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됐죠? 할 거면 그 하러 가라. 그냥 재미없다. 알겠나? 또 맨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끝.